안녕하세요.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카페 창업을 하지 말아라, 카페 창업 정말 힘들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공감은 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10년간 커피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커피 관련된 재능은 아니에요. 저는 커피 관련된 재능보다 카페에서는 그 외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적인 능력이라는 게 인테리어의 감각이 너무 뛰어나신 분들, 아니면 미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부동산을 좀 잘 꿰뚫어보고 좋은 자리를 잘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패션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유행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카페를 했을 때 확실히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커피 맛은 중요하지 않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에 커피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됐어요. 웬만한 매장을 가도 커피가 맛없어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로스팅 실력도 되게 많이 늘었고 생두도 좋은 생두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커피가 요즘에는 맛없는 커피 찾는 게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좀 유명한 매장의 원두를 받고 에스프레소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만 찾아봐도 솔직히 맛없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커피 외적인 능력은 사실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카페 운영에 있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카페라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가 빠른 곳입니다. 불과 1, 2년 전에 유행했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메뉴, 아니면 디저트, 이런 것들이 1, 2년만 지나면 아무도 소비하지 않아요. 카페는 젊은 20, 30대가 주로 소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고 유행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오히려 카페에 대해 운영을 더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요식업에서 조금 유명한 브랜드 중에 셰프나 바리스타 출신이 아닌 매장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매장들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트렌드를 잘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굉장히 잘 알거든요. 만약에 커피 재능 말고 다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커피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겠죠. 커피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카페들보다는 훨씬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것이 단순히 커피 맛이 좋다고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카페의 분위기, 인테리어, 음악, 사장님의 패션,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신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커피나 맛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이게 두 가지가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맞아요. 엄청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만큼 사업하기 편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카페를 운영했을 때 카페 투어 인스타그래머들이 되게 많이 방문하셨거든요. 오픈 첫날부터 한 달까지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팔로워가 많으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글을 한 편 올리기 시작하면은 한 주 동안의 매출이 꽤 많이 오릅니다. 매출이 떨어졌다가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 방문하시고 글을 올려주면 다시 매출이 올라요. 그 정도로 영향이 크거든요. 특히 신규 카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자신이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보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유형과 조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는 각자의 자기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이 아니라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활성화시켜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유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항상 배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케이스와 달리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슬로우 스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내가 음료 사진을 이쁘게 찍어야 돼요. 하지만 사진 찍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고정하는 법을 배우고, 음료 사진 찍는 거를 막 찾아봐요. 그래서 음료 사진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싸하게 찍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조금이나마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을 준비하실 때도 좋은 카페에 가셔서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딩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고 자기 매장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유형이 가깝다면은 한번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형은 시작을 하고 나서는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잘 배우는데 하시는 분들은 매장을 준비할 때부터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라든지 매장 분위기, 아니면은 유행하는 음료, 아니면 유행하는 디저트, 이런 거를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오픈을 하는 것과 오픈해서 준비하는 거는 좀 천지 차이거든요. 오픈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퇴근하고도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픈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 전에는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 중에서 손재주가 좋고 습득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게 카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되더라도 그 재능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남아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재능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능입니다. 그분들은 조금 처음이 힘들더라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매장이 안 되더라도 두 번째 매장에서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오히려 감각이 쌓이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가 첫 번째 유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재능이 더 쌓인다면 첫 번째 유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카페 창업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을 해도 되는 사람 유형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 아니고도 카페 창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이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길이 있다면 그 플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커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도훈이었습니다.